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요즘 브렉시트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네. 처음엔 브렉시트가 뭔가 했는데 이게 브리티시, 영국하고 익시트, 출구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브렉시트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스랑 엑시트를 합쳐서 그렉시트라고 또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브렉시트가 있었죠. 네. 어쨌든 브렉시트가 상당히 이슈고 경제적인 어떤 지금 좀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초반에 타격도 엄청 컸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 만에 뭐 2,000조 이상이는 날아갔다. 뭐 이런 엄청 날아갔다 그러던데 아무튼 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향후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걸 다루는 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단 접어두고 북한에서 이 브렉시트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브렉시트의 용어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네. 브렉시트 얘기를 막 한참 했는데 그 정의를 안 드렸군요. 네. 자, 그러니까 네. 이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하자라고 국민투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결이 돼버렸어요. 네. 설마 탈퇴하겠냐라고 했는데 진짜 탈퇴를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 거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도 이 영국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보도를 내놨었어요. 6월 27일 노동신문에서 이걸 보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첫 국가가 됐다. 국민투표 결과 약 52% 정도가 탈퇴에 찬성을 해가지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첫 국가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신문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 경과를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에 이게 유럽연합에서 리스본 조약이라는 것들을 합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50조에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국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르면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확인한 경우에 유럽이사회는 2년 안에 영국과 유럽연합의 탈퇴 이후 관계 변동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이걸 유럽의회에 제기하여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탈퇴하는데 이렇게 복잡해요? 탈퇴하고 나서 2년 동안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관계가 원래 같이 묶였는데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걸 2년 동안 논의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유럽의회에 넘겨서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 탈퇴하기 쉽진 않군요, 네. 이게. 근데 만약에 2년 안에 합의를 못할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논의가 그렇죠. 길어지면. 네. 그럴 경우에는 영국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럽연합과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어쨌든 뭔가 관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이런 것도 쭉 있을 텐데 안 되면은 정치 부분 따로 하고 경제 부분 따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처지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영국이 왜 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했던가? 지금 이제 유럽에서 영국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졌던 게 피난민 문제. 겉으로 보기엔 피난민 문제가 좀 있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을 왔잖아요. 유럽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유럽연합에서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유럽의 몇몇 국가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에 큰 불만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탈퇴를 바라는 영국인도 있었던 거고,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잃을 것이 더 많다라고 우려해가지고 남기를 바라던 영국인도 있었고, 그래서 막 이제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결국 이제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입게 될 피해는 어떤 건가?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재정성이 분석을 했었는데, 동맹 탈퇴 이후 2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3.6% 줄어들고 52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거다.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 재정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여러 자국은행들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경우 런던에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영국의 은행들이 있으면 그 영업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스페인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국의 여권 소지자들이 유럽연합 영토에 들어올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런 식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걸 소개를 했고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영국의 그 유럽연합 탈퇴가 큰 타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국이 탈퇴를 했으니까 영국을 따라서 탈퇴하는 나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일단 뭐 이전에 그리스는 그런 얘기가 있다가 하진 않았지만 영국이 한 만큼 우리도 할래 라고 하는 나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체코인가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체코는 대통령이 유럽연합 탈퇴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바로 잘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세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합을 탈퇴하려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실제 영국이 그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가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유럽연합 내부의 재정 경제 정책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연합 성원국의 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빠져나갔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상당한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연합이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 연합 일체화,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에 큰 난관이 조성된 거고, 다른 성원국들이 유럽연합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심이 좀 더욱 들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회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치적 동맹으로서 유럽연합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연합위원회 위원장과 유럽의회 의장에게 사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런 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노동신문 북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뭐 영국이 입게 될 피해나 유럽연합이 입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은 그냥 북한의 분석이 아니라 이런 분석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북한은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전횡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럽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연합에게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번. 유럽연합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미국의 전횡에 대해 추종할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가지고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할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부도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사실 이제 피난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기에 빠지게 된 게 결국엔 미국을 추종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기사도 막 내고 했었거든요. 북한의 충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뭐 이거군요, 결국. 북한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이 북한 말 좀 잘 듣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피난민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데 왜 피난민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미국의 중동 정책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대량의 피난민이 발생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유럽에 몰려와서 결국 유럽연합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신뢰도가 이대로 가면 계속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북한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브렉시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이 독자성을 잃고 미국을 추종한 결과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독자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어쨌든 위기다 지금. 네. 그 유럽연합이 위기인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얘기는 딱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없군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 기대하고 당부하는 게 미국에 맹종하지 말고 독자성을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 보면 뭔가 유럽연합에 이제 기대한 게 있었던 것 기대한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영국의 탈퇴로 흔들리고 있는 거다.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연합 잘 되려면 어쨌든 독자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반미를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뭐 반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북한이 볼 때는 유럽이라는 지역은 미국의 그냥 좀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항상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전 세계 이제 제국주의 세력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일본이 있는 그런 이제 세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어차피 유럽이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유럽이 무슨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같은 제국주의지만 그래도 미국 밑에서 미국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경쟁을 하는 편이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세계 다극화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도 약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니라 여러 이제 사람들이 서로 여러 세력들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걸 좀 바라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무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던 브렉시트. 유럽 연합에서는 최초로 탈퇴 국가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국 안에서 국민 투표를 한 거지 국민 투표 결과를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영국 참 내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 아닌 게 된 여기 그 것처럼 보이는데 불문법 국가잖아요. 네. 사실은 국민이 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협상의 지렛대로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국민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탈퇴를 할 가능성은 좀 높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딱 주목되는데 북한은 또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이걸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